일주제, 승려가 약초를 저울로 달고 있는 장면으로 배경에는 수십 개의 약서랍이 정렬되어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삼봉우리와 절이 보이며 전체적으로 따뜻한 색감과 섬세한 선묘가 조화를 이루어 정갈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사찰은 단지 기도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병을 고치는 병원이기도 했습니다. 수도승들의 목탁 소리와 불경 독송이 울려 퍼지는 산사의 고즈넉한 새벽. 그러나 이곳은 단순히 영혼을 위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병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은 사찰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들에게 사찰은 신앙의 도량이자 몸과 마음을 함께 치유하는 병원이었습니다. 기도와 약초, 자비와 의학이 만나 새로운 치유의 장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불교와 치유, 승려가 경전을 낭송하며 약탕을 끓이는 장면입니다. 김이 피어오르는 약탕 냄비 위로 지송이라는 붓글씨가 겹쳐져 있으며 승려의 표정은 고요하고 집중되어 있습니다. 따뜻한 색조와 부드러운 질감이 명상적인 분위기를 강조합니다. 고려와 조선의 사찰은 단순히 불법을 닦는 수행의 공간만이 아니었습니다. 산사의 깊은 계곡과 숲은 약초의 보고였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스님들은 자연의 이치를 깨닫고 약재를 연구했습니다. 불경을 염송하는 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약탕 냄새, 이는 곧 사찰 치유의 상징이었습니다. 스님들은 환자 곁에 앉아 손을 잡고 위로하며 산에서 캐온 뿌리와 잎으로 탕약을 다렸습니다. 이 치유 행위는 단순한 의술을 넘어 자비의 실천이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고통의 소멸은 단지 마음의 해탈이 아니라 육체의 병을 덜어내는 행위와도 연결되었던 것입니다. 삼불교의 자비와 약초학, 절의 복도에 환자들이 줄지어 서서 약초 꾸러미를 받는 장면이 은은한 빛과 우아한 선으로 표현되었어요. 젊은 승려가 조심스럽게 약봉지를 건네고 환자들은 두 손을 모은 채 감사와 기원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목재 기둥과 정원 너머의 풍경까지 섬세하게 묘사되어 전통 치유의 고요한 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불교의 핵심은 자비, 즉 남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여기고 이를 덜어주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정신은 의학에도 깊게 스며들었습니다. 사찰 스님들은 고통받는 백성을 위해 산에 올라 약초를 채집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기록했습니다. 특히 조선 세종대왕 때 편찬된 향약 집성방에는 불교계 인물들이 직접 참여해 지식과 경험을 보탰습니다. 향약 집성방은 단순히 약초의 효능만 나열한 책이 아니라 자비의 정신과 민중구제의 의지가 담긴 종합의학 백과였습니다. 사사찰 약방, 은행나무 아래에서 승려가 노인의 맥을 짚는 고요한 진료의 순간이 프리미엄 스케치로 담겼어요. 절제된 선과 따뜻한 색조로 표현된 이 장면은 전통 건물과 정원 사이의 마당에서 펼쳐지는 치유의 풍경입니다. 승려의 집중된 표정과 노인의 평온한 자세, 그리고 배경에 은행잎이 어우러져 깊은 안정감을 전해줍니다. 많은 사찰에는 약방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산에서 채취한 수많은 뿌리와 잎, 껍질이 가득 들어 있었고 약장 서랍마다 한자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승려 의사들은 백성의 맥을 짚고 그 체질에 맞는 탕약을 다렸습니다. 병자가 찾아오면 먼저 부드러운 위로의 말을 건네고 이어 몸과 마음이 함께 병들었으니 이 약을 드시고 경전을 함께 읽으라고 권했습니다. 사찰 약방은 단순히 약을 조제하는 곳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함께 치유하는 종합진료소였던 셈입니다. 오향약 집성방과 불교, 절의 진료소를 방문한 왕실 사신이 승려에게 두 손으로 두루마리를 건네는 장면이 정중하고 품격 있게 묘사되었어요. 사신은 용 문양이 수놓인 골룡포와 봉황 깃털이 꽂힌 정자관을 착용하고 있으며 승려는 고요한 표정으로 이를 받아들입니다. 배경에는 의료당이라는 현판과 창 너머로 보이는 산사 풍경이 함께 어우러져 깊은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조선 세종은 국가적 차원에서 의학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그 상징적인 결과물이 바로 향약 집성방입니다.
이 책은 703종의 약재와 수천 개의 처방을 정리해 세계 최대 규모의 의학 백과로 평가받습니다. 불교계는 이 편찬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산사에서 축적된 약초 지식, 스님들의 임상 경험, 그리고 자비 정신이 합쳐져 향약 집성방은 단순한 의학서가 아니라 민중구제의 선언문이 되었습니다. 육기록 속 치유. 한자 약초명이 적힌 도자기 약항아리들이 정갈하게 진열된 선반을 깔끔한 선묘로 표현한 스케치예요. 두 단으로 구성된 나무 선반 위에 항아리들이 대칭적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각 항아리에는 감초, 인삼, 황금, 바나, 생강, 지황, 계피, 대조, 백출, 복령 등 다양한 약재명이 붓글씨로 적혀 있어요. 조선 초기의 문헌에는 사찰 스님들이 직접 환자를 치료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기가 난 백성을 위해 연고를 만들어 발라주거나 열병에 시달리는 아이에게 약탕을 지어 먹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단지 종교적 의례에 머물지 않고 실제 의술로 백성을 구제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백성들은 스님을 의사이자 구원자로 기억했습니다. 7. 심신치유. 계단식 경사면에서 승려가 쑥을 수확하는 장면이 섬세한 선묘와 따뜻한 색조로 표현되었어요. 승려는 평온한 표정으로 쑥잎을 조심스럽게 손에 쥐고 반대 손에는 수확한 쑥이 담긴 둥근 바구니를 들고 있습니다. 배경에는 층층이 펼쳐진 쑥밭과 멀리 겹겹이 이어지는 산맥, 그리고 밝은 하늘에 해가 떠 있어 고요하고 맑은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사찰 치유의 독창성은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았다는 점입니다. 환자가 오면 스님들은 먼저 불경을 독송해 마음을 안정시키고 동시에 약초 달인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심리적 위로와 물리적 치료가 함께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환자들은 불경 소리를 들으며 안도감을 얻었고 그 마음의 평화는 몸의 회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날의 심신의학 마인드 마이너스 바디 메더선의 원형이 이미 조선의 산사에서 구현되고 있었던 셈입니다. 팔치유와 공동체. 절의 식당 벽에 걸린 위생과 식습관에 대한 지침 두루마리가 미니멀하고 우아한 선묘로 표현되었어요. 두루마리에는 손 씻기를 상징하는 손과 물방울 그림 옆에 결자가, 그 아래에는 음식이 담긴 그릇과 젓가락 그림 옆에 식자가 정갈한 붓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사찰의 치유는 개인을 넘어 공동체 전체를 향했습니다. 약초를 나눠주는 일은 단순히 환자 한 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마을 전체를 지탱하는 일이었습니다. 병이 돌면 사찰에서 나눠주는 탕약은 공동체의 안전망이 되었고 기도와 의술이 어우러진 치유의식은 마을의 두려움을 덜어주었습니다. 구의학적 발전. 순례자들을 위한 약초 조격 공간이 따뜻한 색조와 섬세한 선으로 표현되었어요. 나무 욕조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부드럽게 퍼지고 옆에는 약초가 담긴 대야와 조격이라 적힌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아치 너머로는 잔잔한 물과 외로운 나무, 멀리 겹겹이 이어지는 산맥이 펼쳐져 있어요. 사찰에서 축적된 지식은 향약 구급방, 의방유치 같은 주요 의학서에도 이어졌습니다. 스님들의 관찰과 경험은 민간 의술을 체계화하고 국가 차원의 의학 발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불교가 단순히 종교적 위안을 넘어 실제 의학적 지식의 발전에 기여했음을 보여줍니다. 10. 불교 치유의 독창성. 절의 종이 새벽 햇살 속에 실루엣으로 떠오르고 진료소가 막 문을 여는 고요한 순간이 따뜻한 연필 스케치로 담겼어요. 처마 아래 매달린 종은 은은한 음영으로 입체감 있게 표현되었고 배경에 산맥과 떠오르는 해가 부드러운 선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불교 치유는 단순한 신앙 의례가 아니었습니다. 산사의 약방, 스님의 처방, 자비의 기도는 모두 과학적 경험과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약초학과 불경, 과학과 신앙이 만나는 그 지점에서 불교 치유는 한국 의학사에서 독창적인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11. 전승과 유산. 승려 의사가 뽕나무 종이에 환자 기록을 남기는 장면이 섬세한 선묘로 표현되었어요. 붓을 쥔 손끝은 집중되어 있고 옆에는 먹물이 담긴 벼루가 놓여 있습니다.
고요한 표정과 부드러운 옷주름, 그리고 종이에 쓰인 한자의 힘 있는 획들이 전통 의술의 정성과 깊이를 담아냅니다. 사찰 약초학은 오늘날에도 그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현대 한방 약초학의 기초는 바로 이 사찰의 경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사찰에서 연구된 약초 지식은 세대를 거쳐 전승되었고, 지금도 한약방의 약재 속에는 천년 전 스님들의 손길이 담겨 있습니다. 12. 클로징. 고려시대 대비원의 진료 장면이 절의 지원과 연결된 역사적 분위기로 정갈하게 묘사되었어요. 전통 복장을 입은 의원이 환자의 맥을 짚으며 기록을 남기고, 배경에는 절의 처마와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주변에는 승려와 백성들이 함께 어우러져 자비로운 치유의 공간을 이루고 있어요. 불교와 의학의 만남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과 과학이 조화를 이루며 만들어낸 한국 의술의 또 다른 뿌리입니다. 사찰의 종소리와 약탕의 김, 불경 독송과 환자의 회복,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하나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는 것, 그것이 곧 진정한 치유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 지혜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고대의 불교 치유는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